매일 오후 5시 18분이면 어김없이 광주의 도청 앞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중운동가로 불리고 있고 5.18이 되면 국가 지도자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모여 제창하는 곡이다. 심지어 국가행사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어느 평론가는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5.18 행사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허용하고 박 대통령은 따라 부르지 않아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임을 위한 행진곡은 윤상홍과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기념하여 만든 노래이다. 전남대 출신인 윤상호는 광주 사태 주동자로서 1980년 5월 18일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게 하였다. 5월 19일부터 들불야학 청소년들에게 광주 사태 선동 유인물을 제작하게 하였고 5월 22일에는 8톤이 넘는 TNT 폭발 장치를 전남도청에 설치하게 하는 등 무장봉기를 지휘하던 윤상호는 5월 27일 새벽 도청에서 청소년들에게 총기를 지급했다. 같은 전남대 출신 박기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을 일제의 잔재로 낙인 찍어 폐지운동을 벌였고 광주 사태 당시 수많은 유인물들을 제작해 배포시켰던 들불야학 교사였다. 박기수는 광주 사태가 터지기 2년 전 1978년 12월 26일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황석영의 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백기환의 맷비나리를 차용하여 만들어졌다. 백기환은 1979년 11월 24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로 기획된 명동 YWCA 위장 결혼식 사건으로 수감되었을 때 동지들을 위해 맷비나리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 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차용된 여는 이렇게 쓰여졌다. 무너져 피에 젖은 대지 위엔 먼저 간 투사들의 분에 겨운 사연들이 이슬처럼 맺히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 들릴지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세월은 흘러가도 굽이치는 광물은 한다. 버시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갈 때마저 일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리치는 피 맺힌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이렇듯 백기환의 맷비나리는 피를 흘리고 사망한 투사들을 따라오라는 넋두리를 하며 묘지 앞에서 구슬하며 춤을 추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황석영은 그 맷비나리를 차용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에 가사를 붙였다. 그리고 그 노래는 윤상홍과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과 넋풀이로 불려지고 1982년 빛의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기독청년협의회 명의로 제작되어 전국에 배포되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노비였고 근대화를 거부했던 조선시대, 일제시대를 경험한 대한민국은 이념의 혼재 속에서 자유의 의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건국되었고 곧이어 전쟁을 겪고 분단되었다. 그러나 폐허의 가난과 무지 속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과 아버지 세대들로 인해 산업화, 교육 향상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북의 끊임없는 교란과 공격 속에서 반공을 강조하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 시간들이 다른 자유민주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면 분단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그 치열한 시간들 속에 그들이 투쟁하며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였을까?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고 저주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구수로, 진혼제로, 해마다 치러지고 불려지는 이물위한 행진곡에서 죽은 자들이 나누었던 뜨거운 맹세와 그들이 바라던 새날은 어떠한 날이었는지, 그들이 휘날리던 깃발은 태극기였는지 다른 깃발이었는지, 산자인 우리들은 왜 죽은 그들을 따라가야 하는지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가리키는 그 임이 누구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때이다.